안녕하세요. 큰바위꾼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수열의 두 번째, 엘리어트 파동이죠. 죄송해요. 엘리어트 파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의 몇 가지, 세 가지 측면들, 그리고 의미,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되려면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의 두 번째 그 패턴이 아니라 비율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다 보면 그저 5파로 올라가고 3파로 내려온다 라는 기본적인 패턴의 원칙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엘리어트라는 분이 자기의 그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다우 이론의 보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합니다. 내가 주식시장을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병상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해봤더니 자,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내려감에 있어서 즉 진동을 하며 올라가는 현상을 봤더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설적인 숫자와 맞닿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피보나치 수열은 그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되게 재미있는 수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산수를 배우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열이나 산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하면서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세기, 13세기쯤에 이제 유럽에 처음 소개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들 혹시 수비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약간 전설이나 무슨 이상적인 수를 찾아가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들과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결부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은 이미 서구권에 되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었어요. 약간 이상적인 수, 뭐라 그러죠? 황금비,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재밌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수열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엘리어트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을 통해서 이 안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엘리어트가 이 피보나치 비율 혹은 피보나치 어떤 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 파동이 진행하는지를 어떤 수로 활용을 해서 어떤 숫자를 활용해서 파동의 패턴을 이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고 시간 정도까지 한번 보면 오늘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피보나치 수열의 한계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시간에서의 피보나치 비율의 활용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그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황금비라는 그 비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황금비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피라미드의 높이와 너비라든가 그 밑변이라든가 아니면 다비드상 여러분들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든가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라고 그리스에서부터 예전부터 출토된 그리스에서 예전에 출토된 그 여신상 있잖아요. 그런 상이라든가 여기서 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데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계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이 황금비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예전에 그리스 시절부터 예를 들면 유클리드 같은
거의 기원전에 존재했던 수학자들부터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익숙한 숫자들이에요. 실제로 황금비를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 1930년대 이 이론을 생각하셨을 때 그런 황금비를 어떻게 보면 응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관찰했는데 이 황금비대로 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신비한 숫자대로 주식시장에 맞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반가운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파동의 진행 비율을 하고 시간의 피보나치 얘가 두 개 들어갔네요.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엘리어트가 주장한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적에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피보나치 수열은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는 숫자의 나열입니다. 네, 그냥 한번 볼게요. 숫자만 0, 1, 1, 2, 3, 5, 8, 13, 21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233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무한수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무한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숫자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정수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 무슨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기 쉽겠지만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맨 처음에 0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은 1이죠. 그죠? 그래서 0하고 1이 존재할 때 0하고 1이 맨 첫 숫자 두 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1이 만들어져요. 다음 숫자. 자,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1과 1을 더해서 2를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0과 2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고 요 0과 1은 고정되어 있는 첫 번째 숫자들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해서 다시 2를 만들고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고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고 2와 3을 더해서 다시 5를 만들고 3과 5를 더해서 8을 만들고 그죠? 5와 8을 더해서 13을 만들고 8과 13을 더해서 2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 두 개를 더해서 계속해서 숫자를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산수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무한하게 확장되는 어떤 개념이다. 중세 시대 때잖아요. 1100년대, 1200년대니까. 이때만 해도 되게 신기한 숫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 지금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도의 숫자예요. 지금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는 옛날부터 수학이 유명했고요. 지금도 19단, 9구단이 아니라 19단을 외우는 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다 CEO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다 인도 출신입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수학과 이 과학이 초기부터 많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 숫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로마 숫자는 로마 글자를 씁니다. 1 이렇게 쓰잖아요. 2 이렇게 쓰고 5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V자 하나 쓰고 5라고 쓰잖아요. X는 어떻게? X는 무슨 숫자예요? X 10이에요. 이거. 여기 딱 써놓고 10이라고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00 뭐 이렇게 쓰려면 이 숫자를 정말 몇 개, 여러 개 나열해야 돼요. 엄청 큰 숫자가 돼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되죠? 십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숫자를 열이 되면 다음 숫자가 생기고 다음 숫자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때 120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도에서 개발된 고대의 0을 포함한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의 아랍 수학자들을 거쳐서 유럽에 소개됩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최대의 업적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아라비아 숫자를 뭐 그전에도 소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개를 정식으로 책을 통해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산술교본이라는 책을 써 이 사람이 산수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다 축판을 써서 계산을 하고 이 로마 숫자 있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로마 숫자를 통해서 표시를 했었는데
예, 피보나치가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편리하다. 산수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재미있는 거 또 보여줄게. 이런 게 있어라고 소개한 수열이 바로 이 수열이에요. 예,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고 두 숫자를 더해서 또 두 숫자를 만들어내고 하나 다음 숫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처음 숫자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숫자의 개념을 가르치기에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로요? 아주 재미있는 수열로 산수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사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이 이상하게도 나중에 수학적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 성질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재미있는 성질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어떤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수렴해 가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나오던 황금비라는 개념과 맞닿아요. 대단하죠.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 두 가지가 딱 맞닿다 보니까 중세 때는 어떤 그 굉장히 신비를 갖춘 신비적인 의미를 내포한 수열이라는 의미로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져요. 1202년입니다. 그래서 토끼수 증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요거는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맨 처음에 토끼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그러다가 토끼 한 쌍을 들여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어때요? 토끼가 새끼를 낳겠죠. 한 쌍, 두 마리를 낳았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토끼가 몇 쌍이 있어요? 두 쌍이 있죠. 그러면 두 쌍이 있죠. 두 쌍은 또 그죠? 두 쌍을 낳죠. 두 쌍을 낳고 두 쌍이 또 전에 있었던 두 쌍과 새로 만든 두 쌍이 또 저기를 낳고 다섯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요. 저도 어렵지는 않은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무슨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재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토끼의 수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소개합니다. 산수의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면 소개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개념과 맞닿더라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시긴 한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황금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fn은 f n- 플러스 n-2를 요런 걸 계산할 때 요 f 값이 있죠. 요 fn 값을 만들어내는 수치를 계산해내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자 요거 왼쪽에 보이시는 요 식 있죠. 요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그 다음 숫자의 몇을 곱하면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요렇게 값이 진동하면서 요 n 값이 늘어나면서 요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결국 어느 숫자에 수렴하나 봤더니 1.61803398887이라는 어떤 숫자에 수렴하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1.5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1.66으로 67로 갔다 1.6으로 갔다 다시 1.625로 갔다가 좀 줄어들죠. 다시 1.619로 갔다가 617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요 숫자에 수렴합니다. 요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래요. 이거 수학을 유도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숫자가 2에서 3으로 3에서 5로 이 얘기는 뭐예요? 요 2라는 숫자는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몇 번째 숫자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숫자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숫자에다가 몇을 곱하면 다음 숫자가 나오고 요 3에다 몇을 곱하면 5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될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의 숫자에 수렴하더라. 그러면서 233에다 약 1.618을 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숫자가 나와요. 다음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8에다가 1.625를 곱하면 13이 되죠. 비슷하네요, 비율이.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곱해야 다음에
피보나치 수의 다음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수학적으로 수렴하는 식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됐고, 그걸 숫자로 썼더니 1.618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요 아래쪽에 황금비라는 거 보이시죠? 요 황금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 이것도 조금 개념이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고 넘어가세요. 황금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 보기 좋게 뭔가를 만드는 비율이래요.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좁혀나가 봅시다. 예, 좁혀나가 볼게요. 예, 황금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비율과 요 비율 있죠. 요 비율을 확대시켜서 요 작은 쪽을 큰 쪽으로 만들고 큰 쪽을 더 큰 쪽으로 만들어서 도형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와 이 모양과 요 전체 크기가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이 닮음일 때, 예, 요걸 A라고 부르고요. 예, 요걸 B라고 불러요. 전체. 요 긴 걸 B라고 불러요. 예, 요걸 B라고 불러요. 요건 A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 뭐죠? 전체 A 대 B의 비율. 예. 그리고 A와 요거는 여기네요. 요게 B네요. 그죠? 그래서 A분의 B의 B는 B분의 A 비율이나 아니면 A 플러스 B의 A분의 A 플러스 B A의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1.61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B고요. 요게 A예요. 그래서 요 A 플러스 B를 A로 나눠준 비율이나 A를 B로 나누어진 비율이나 다 똑같이 뭐가 나오더라? 1.618이 나오더라.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사실은 요 내용이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거를 도형으로 만들어 보면 요 황금비 모양과 똑같은 도형 형태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극한 개념 쓰면. 뭐 그런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연히도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다음 숫자를 만드는 비율과 황금 비율, 사각형의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비의 숫자가 일치를 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숫자가 일치를 했고, 사실은 요건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는 그냥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1, 2, 3, 5,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들 있죠. 요거 피보나치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요. 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으니 라고 하다가 엘리어트가 보니까 어때요? 주식의 등락, 가격의 등락, 시간에 따른 주식 가격의 등락을 보니, 패턴을 보니 어때요? 이거 뭐 우연하긴 하지만 피보나치 수열과 닮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사용해요? 뭐 원리를 얘기해도 제가 너무 길게 됐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1.618이었죠? 요 기억해 두세요. 네. 처음에 제일 중심이 되는 숫자는 61.8%입니다. 0.618이에요. 50%는 2분의 1이니까 뭐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100%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1.618은 뭐예요? 네. 원래의 황금비잖아요. 1대 1.618 맞죠? 그리고 78.6은 무엇인고 하니 0.618에로 루트를 씌워주면요. 여기다가 0.618을 해주면 이 78.6이 나와요. 0.786이 나와요. 네, 이 숫자를 쓰고요. 38.2는 뭘까요? 1 빼기 61.8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0.618이라는 숫자가 중심에 있고요. 그걸 변형해서 숫자를 몇 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사용합니다.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우연히도요. 요거를 1.618분의 1을 하게 되면요. 1.618분의 1을 하게 되면 0.618이 돼요. 예,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쓰면 된다라기보다 관찰을 오래 하다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과 비슷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겠네라고 되는 거예요. 파동 간의 길이와
그에 따른 되돌림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되돌림 수준. 예,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되돌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올라갔을 때 조정하는 비율이에요. 혹은 내려왔을 때 반등하는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되돌림이라고 말하면 요걸 얘기합니다. 요게 몇 퍼센트의 비율을 갖느냐. 요걸 뭐 되돌림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되돌림 비율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피보나치 비율의 어떤 숫자 한 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 파동에서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파동은 1번 파동 길이에 자 우리 여기서 봤었죠. 요거예요. 요거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6번 6번 없죠.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파동들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전 파동의 비율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파동은 뭐예요? 올라갈 때 1번, 요게 2번이에요. 그래서 1번 파동 길이, 요 길이에 38.2% 여기 있네요. 혹은 61.8% 정도까지 되돌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50%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하고 눌림목이 나올 때 38.2 혹은 61.8 정도 수준 안에서 되돌림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번 파동은 비율이 어떻게 된다? 예, 161.8%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 1번 파동에 1.618배 황금비죠. 이만큼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원칙을 지켜주냐 하면요. 요 원칙을 지켜줘요. 예. 3번 파동은 뭐예요? 가장 짧으면 안 된다. 그죠? 1번 파동보다 1.6배 기니까 예, 1번 파동보다 짧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짧지 않다라는 원칙을 여기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파의 되돌림 비율이 0.618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시작점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원칙이 깨지면 뭐라 그랬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잖아요. 즉, 이런 식의 그 파동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비율도 뭐에 따라서 예, 피보나치 비율을 지켜주면서 저기를 하더라. 진행을 하더라. 4번 파동은 뭐죠? 예, 요거죠. 되돌림하죠. 그래서 3번 파동에 요 긴 파동이요. 1.618배 되는 파동에 38.2 정도까지 되돌리고요. 5번 파동은 61.8 혹은 100% 정도. 3번 파동이 가장 긴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길어도 100%, 짧으면 3분의 2 정도. 약 61.8% 정도의 확장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파동의 길이는 안 다뤄요. 네. 그래서 B파동부터 얘기를 해요. A파동이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 다음에 B파동은 일부를 되돌리고 A파동 길이의 100% 혹은 161.8%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2번 1번 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8.2나 61.8% 되돌림하죠. 네. 어떤 거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깨면 안 된다. 그죠? 3번 파는 뭐예요? 1번 파동에 비해서 161.8%까지 네.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은 3번 파동에 또 38.2% 정도를 되돌린다. 얘기하죠. 이게 제법 길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그리고 5번은 다시 3번 파동에 61.8%내 100%까지 간다. 그리고 A만큼 떨어졌다가 B는 어쨌든 간에 파동의 일부를 되돌리는데 역시도 여기서도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해요. 그렇게 되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는 요 A 파동에 100% 내지 161.8%까지 떨어져서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조정 추세를 만든다. 그죠? 조정 추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됐어요. 엘리어트 파동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엘리어트 파동의 시간은요. 엘리어트 파동은 패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예, 비율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죠? 패턴을 말할 때 사실은 피보나치 비율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패턴의 규칙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피보나치 비율의 규칙들을 다 지켜주는 형태로 예, 일단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되셨죠? 규칙하고 서로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피보나치 비율하고 연관돼 있다.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관되면서 두 가지를 지켜준다. 그렇지만 시간은 그것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시간의 역할은요, 가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지속되는 시간, 주기 이런 것들에도 패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만 봤어요? 비율만 봤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근데 요 시간 단위에도 예, 저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피보나치 비율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파동은 다른 파동과 유사한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들은 비슷하다. 요 시간대는 단지 크기가 좀 차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예, 각 파동의 시간은 비슷하다. 예, 과거의 주기적 흐름이 미래의 시간적 흐름을 예측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 봅시다.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지속 시간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요거 두 개요. 네, 두 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조정 파동의 지속 시간은 직전 상승 파동의 38.2거나 50이거나 61.8% 정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요거의 시간적인 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1이라면 요게 31.8% 혹은 50% 혹은 61.8%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높낮이기 아니에요? 시간 길이에요. 근데 비율보다는 약간 어떻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낙폭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긴 기간 동안의 상승장 이후에는 일정 기간 하락장이나 조정장으로 전환되는 시간적 주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의 전체적인 어떤 비율이라든가 피보나치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고 그게 38.2 혹은 61.8%를 주로 사용하죠. 아까 보셨던 대로 78.6%가 있긴 하지만 얘는 잘 쓰이지는 않아요. 네, 잘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피보나치 수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대개의 경우 뭘 써요? 예, 0.618, 38, 30, 그러니까 61.8, 38.2, 161.8 세 가지 숫자들로 파동의 길이가 어느 정도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시간 측면의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엘리어트 파동의 시간까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일반적인 활용 부분들하고 엘리어트 파동 일반적인 활용 부분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역시 엘리어트 파동의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필요한 내용이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은 내용이었다 혹은 뭐 재미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